안녕하세요. 노땅 엔지니어입니다. 오늘은 그 MRI를 지난주에 촬영해서 제가 MRI 영상을 통해서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영상은 요 CT 영상으로 2년 전 CT 영상이고요. 두 번째 화면은 2년 전 MRI 영상. 요 세 번째 영상은 최근에 찍은 CT 영상이고, 네 번째는 지난주에 찍은 MRI 영상으로 요거를 이제 2년 전과 비교를 하면서 좀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나눠서 띄웠고요. 보통 우리 디스크 환자들은 CT는 촬영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MRI와 이렇게 세로면보다 요 단면을 보시면은 사실은 뭐 모양이 유사하게 나타나죠. 이렇게 모양 자체가 이렇게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나고, 고라는 명확하게 보이고 뒤에 후궁뼈 있고, 여기 MRI 상에서도 이렇게 색상이 서로 반대가 돼 있죠. 그런데 요 안에는 뭐가 있는지 CT는 알 수가 없어요. 뼈 위주로만 촬영하기 때문에 조직은 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디스크가 터졌다, 여기가 터졌다, 이런 거는 CT로는 촬영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스크 환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반드시 MRI를 촬영하고요. 우리 후정인대구라는 MRI와 CT를, 기본적으로 CT를 촬영하고 MRI를 촬영하게 됩니다. 보통은. 왜냐, 추적 관찰 중에 이제 고라가 얼마만큼 자랐냐에 따라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경 눌림 같이 증상, 다리 힘 빠짐이나 저림 시림이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추가로 MRI 영상을 촬영해서, 중요한 거는 요 가운데 요게 신경이거든요. 요 신경이 눌려야만이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완전히 눌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흰색이 이제 척수액이라 해가지고 이건 눌리는, 여기는 눌려도 그렇게 큰 증상이 없습니다. 실제 지금 중앙에 있는 요게 중추신경이거든요. 요 중추신경이 눌렸을 때 증상이 나타납니다. 여기가 눌려야 우리가 보행장애 및 그 마비가 오는데, 이게 눌리지 않았는데 이제 그런 증상을 의사한테 이야기하면은 의사가 자꾸 의심을 갖게 되죠. MRI상으로는 눌리지 않았는데 증상이 나타났다라면, 이게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근전도 검사 같은 거를 좀 추가로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여기가 나가는 데가 가지신경이거든요. 이쪽 지금 왼쪽 편은 가지신경으로 나가는 게 보이지만, 이렇게 이 오른쪽은 가지신경이 완전히 막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보통은 이쪽이 이런 식으로 눌렸을 때 많이 나타나는 게 저림 시림 증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통증으로도 올 수가 있고요. 일단 기본적인 CT와 MRI 영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좀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흉추 CT로, 흉추는 우리 몸에서 갈비뼈가 12개가 있습니다. 12개가 이렇게 척추뼈와 연결되어 있는 뼈를 우리는 흉추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이게 그 사람 몸에서 한쪽으로 치우쳤을 때 이게 갈비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렇게 12개에 연결되어 있는 흉추뼈고요. 흉추 수술이 좀 까다로운 거는 보시면은 의사들이 좀 흉추가 까다롭다는 거는 요렇게 가지고, 이 수술하면서 뼈를 확인하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촬영하는데, 이 갈비뼈가 흉추뼈를 가리기 때문에, 그래서 수술이 힘들다는 거지, 특별하게 흉추가 더 힘들다는 건 이걸 제외하고는 크게 없다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갈비뼈와 이제 갈비뼈 때문에 그 전방으로 들어가는 거는 제한이 있죠. 그런 경우가 힘든 거지. 실제 뒤로 수술할 때, 후방으로 수술할 때는 경추나 흉추나 요추나 그거에 따른 큰 차이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흉추에 대해서 좀 수술받는 환자들이 없다 보니까 좀 사람들이 이상하게 와전된 것들이 많은데, 그리고 수술 환자가 없어서 의사가 그렇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경추나 요추에 비해 뭐 흉추가 특별히 힘들다거나 그렇진 않다고 합니다. 보통은 다 수술할 수 있는데 그만큼 환자 수가 적다는 거죠. 쉽게 해서 경추 잘하는 분은 흉추 수술도 잘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여기가 이제 흉추 3번이거든요. 흉추 3번이 이렇게 고라가 한쪽으로 크게 자랐고요. 이걸 보시면 이렇게 이쪽이 자란 걸 볼 수 있고, 요 빨간 선이 움직이는 걸 보이십니까? 이렇게 빨간 선이 움직이는 걸 여기를 자른 겁니다. 단면을 자른 게 이렇게 된 거고, 이제 이 단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똑같은 위치입니다. MRI에서 똑같은 위치.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뒤에 보면은 이렇게 새카맣게 보이시죠? 이게 이제 황색인대고라 자란 게 이쪽에서 보이는 건데, 이거는 단면을 세로면을 또 어떻게 자르냐에 따라서 보이는 게 좀 틀리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를 자르게 되면은 이렇게 보면은 막 신경이 깨끗하게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세로면에서는 어떤 면을 자르느냐에 따라서 진단이 좀 달라질 수가 있고, 이렇게 중앙면을 잘랐을 때 이렇게 보이는 게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단면을 봐야 됩니다. 이 단면을 봐가지고 지금 단면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신경이 보이는데 여기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MRI에서 이렇게 신경이 요거거든요. 우리가 얘기하는 중추신경이 요겁니다. 지금 하트 모양처럼 생긴 요 신경이 중추신경이고, 이 신경이 눌렸을 때 이제 하체 쪽에서 보행장애나 대소변 마비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 신경이 눌리지 않으면은 사실은 지금 주위를 우리는 신경이 있고 요 주위를 척수액이 이렇게 감싸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척수액이 눌리면은 요거는 증상이 안 나타나요. 이게 상당히 우리는 많이 눌려서 증상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증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요 신경이 눌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런 경우에는 하체마비 같은 그런 증상이 안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이 보통 이런 경우에는 좀 더 기다리자고 하죠. 대신 이쪽으로 이제 가지신경 나가는 데가 있거든요. 요 가지신경. 여기는 지금 뻥 뚫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쪽 오른쪽으로는 지금 꽉 막혀가지고 여기가 막혔거든요. 이게 이쪽으로 눌리게 되면 우리가 이제 경추에 있을 때는 손발에 손 쪽에 저림 증상이 있죠. 저림 시림 증상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에는 이제 통증이 나타난 게 이쪽 가지신경이 눌렸을 때고, 이 중앙신경이 눌리지 않는 이상 중앙신경이 눌렸을 때는 그런 통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라가 모양이 중앙만 누를 수도 있고, 이렇게 한쪽으로 치울 수도 있고, 이쪽으로 칠 수 있기 때문에 의사들은 이 눌린 모양과 방향과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증상하고 맞는 증상에 대해서만 이제 인정을 하고, 그 외 증상을 얘기했을 때는 사실은 증상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고라 모양이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떤 분은 이것 때문에 황색인대고라인데 이 증상하고 나하고 똑같다. 이거는 이제 고라 모양이 같을 때 얘기고, 같지 않으면 전혀 다른 증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도 스스로 영상을 좀 보면서 이렇게 증상을 정리해서 가져가면 의사가 진단할 때 빠르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최근에 지금 이제 CT 영상입니다. CT 영상을 보시면은 사실은 2년 전이나 이번에 사실 CT로는 크게 모양이 차이가 안 나는 것처럼 보여서 저는 이제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2년 전에도 사실 여기 보시면 신경이 요 한가운데 여기가 이제 많이 눌리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중앙신경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기다렸던 건데, CT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수술 대상 이번에도 안 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MRI를 보니까 지금 신경이 지금 약간 짜부라들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짜부라들기 시작해가지고 이게 신경이 지금 눌리고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여유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 여유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볼지 지금 이제 의사 선생님이 완전 이거는 진단을 해야 되겠죠. 이게 만약에 제가 이제 밑에가 문제가 없고 현재 증상이 있다면 여기로 추측을 해서 아마 수술을
감행을 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지금 오른쪽에 상당히 문제가 좀 심각해져서 여기 부분 때문에 아마 수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좀 밑에 때문에 이거는 전 선생님들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보면은 2년 전에도 뭐 밑에를 보시면은 좀 이거 이제 단면도가 이렇게 여러 개 나눠져 있거든요. 나눠져 있어가지고 이거는 또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이제 CT로 보실 수도 있어요. CT로 CT 3D로 보면 우리가 좀 더 편하죠, 보기가. 이렇게 했을 때 예, 우리 흉추 모양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이게 갈비뼈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3D로 좀 보시면은 이렇게 볼 수 우리가 이제 여기가 척수가 지나가는 척추관이거든요. 여기가 중요한 거죠. 이 관이 막히면 우리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이렇게 흉추는 갈비뼈 이렇게 나가는 게 보이시죠?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걸. 그리고 밑에 한번 볼까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 뼈 위주로 좀 봐야 됩니다. 디폴트로 보면 안 되고 CT는 이런 데 고라가 많고, 그래도 일단은 뭐 크게 문제는 될 것 같지 않거든요. 아직 이렇게 보시면은 관이 충분히 크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금방 봤던 데고, 보시면은 고라가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고라는 앞으로도 계속 문제는 되겠지만 당장은 지금 수술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은 척추 전체가 좀 좋지는 않습니다. 여기도 지금 고라가 이렇게 자라고 있고요. 뭐 전체적으로 뭐 다 안 좋죠. 그래서 이게 그 많은 분들이 이미지로만 저한테 많은 이렇게 할 때 제가 CD 원본을 봐야 된다는 게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접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냥 이미지 한 장만 가지고 와서 이걸 보라면 어느 누구도 볼 수 없습니다. 그냥 짐작만 할 뿐이지. 이렇게 고라가 자라고 있고요. 어디에 고라가 자라는지 이렇게 같이 봐야 되거든요. 어디인지. 봐야만이 정확하게 이렇게 고라가 자라는 걸 볼 수 있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실은 이렇게 해서 센치를 고라 크기가 얼마인지 알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척추관이 다 크기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분은 뭐 크게 자라도 문제가 없는 게 이게 관 크기거든요. 지금 1.4이기 때문에 아마 평균치는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좁으신 분들은 조금만 자라도 증상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게 이미지로만 봐서는 안 되고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정확하게 좀 척추관 크기도 측정하면서 종합적으로 보는 거지 이미지 한 장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면은 보통 이런 이미지를 많이 올리는데 요거는 이제 CT 디폴트 이미지 보는 뷰인데, 우리는 뼈 위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뼈 위주로 보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디폴트는 좀 과장돼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여기를 볼까요? 여기를 디폴트로 보면 막 되게 좁아 보여요. 그랬는데 뼈만 보면은 이렇게 공간이 좀 더 넓은 걸 볼 수가 있고, 여기가 이제 흉추 8번이거든요. 흉추 8번인데 지난번 2년 전에 어땠나 한번 볼까요? 여기 흉추 8번인데 여기가 지금 여기가 고라가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한쪽을 이게 이제 이렇게 중추신경이 살짝 눌렸지 않습니까? 이제 눌리기 시작하면은 이게 약간씩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나타나는 증상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이 척수액이 다 안 보여야 돼요. 안 보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수술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눌린 거는 크게 눌렸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년 전 재수술 때도 여기는 이제 수술을 안 한 거고요. 이번에는 이제 지난번 영상에서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번 볼까요? 여기가 고라가 많죠. 이걸 다 고라로 하면은 뭐
흉추 전체로 봐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뭐 고라 하면은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라가 특히 심한데 당장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수술 예상되는 데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표현을 한 거고 지금 보시면은 2년 전에는 요 한쪽에 이것도 이제 더 자랐지만 이쪽에는 거의 안 보였었거든요. 살짝 보였거든요. 보시면 살짝 보이죠? 여기 희끗한 게.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확실하게 이렇게 뿌리를 내려가지고 아마 여기를 제가 지난번 CT 영상 때도 여기 때문에 여기는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아마 설명을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MRI로 거기를 내려가서 보면은 참 영상 볼 때마다 좀 저도 제 영상을 보면 좀 많이 심란해요. 보시면 벌써 이렇게 양쪽으로 눌려가지고 지금 여유가 없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번에는 요 흉추 8번도 수술 대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흉추 9번이 지난번에는 이제 흉추 9번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고라가 확 자라가지고 이 부분 때문에 급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MRI 상으로 어떻게 보이냐면은 이렇게 뭐 흰 건 하나도 보고 어떤 게 신경인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주 시급한 경우, 증상이 있고 이렇게 하면은 보통 이 정도면은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걸 잘 못 느끼는 경우도 있죠. 사람에 따라서. 그래서 이 병이 좀 힘든 병이거든요. 이 정도 눌렸을 때 좀 증상이 나타나면 되는데 이게 그 사람이 민감한 건 이 가지신경으로 눌렸을 때는 민감한데 이렇게 중앙신경이 눌렸을 때, 중추신경이 눌렸을 때는 덜 민감합니다. 덜 민감해요. 통증으로 와주면 좋은데 통증으로 안 와주고 이게 마비로 오기 때문에 마비는 쉽게 느낄 것 같은데 의외로 저도 이렇게 꽉 눌려봤지만 이런 경우에 아예 그냥 계단을 내려가다가 갑작스레 넘어지거나 그러면 이제 그렇게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게 참 찾기가 힘들어요. 증상 찾기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조금만 눌려도 그 증상이 나타나면은 빨리 수술할 수 있는데 이게 침묵예병이라는 게 이렇게 눌렸는데도 증상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9번 이 위치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고라가 여기 자라긴 자랐습니다. 많이 자라가지고 이게 그 당시 제가 1.75였거든요. 1.75 정도를 열어놨었으니까 이렇게 1.7만 제가 대충 잡아놓을게요. 보면은 이쪽으로 용쪽으로 고라는 많이 자랐습니다. 고라는 자란 게 보이시지만 그래도 통로가 열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신경을 보면은 지금 이렇게 보이시죠? 모양이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고 그래도 중앙에 중추신경이 보이고 이렇게 척수액이 보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 정도 가지고는 수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증상도 아마 안 나타날 거예요. 그랬는데 이번엔 여기가 수술해야 되는 게 위아래를 다 수술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수술을 같이 좀 더 깎아내고 할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문제가 됐던 데가 또 하나가 요 10번, 11번 사이거든요. 보시면은, 전혀 이렇게 흰 거라도 좀 보이면은 이게 이제 눌리고 있는 이 정도 상태에서도 아마 수술하자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정도 눌리면은. 그랬는데 이렇게 지금 완전히 지금 안 꽉 막혀버리면은 이런 경우에는 사실 증상이 없어도 아마 수술을 바로 하자고죠. 그랬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정도에서 증상이 이제 약하신 분들은 넘어지죠. 계단 넘어가다 넘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긴급으로 이런 경우에 수술을 하는데 건강한 사람들은 사실 이 정도 상태에서도 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힘 빠짐을 어떻게 확인하느냐가 중요하죠. 이 병은. 그리고 이번에 이제 심각하게 된 거는 여기거든요. 재수술 케이스로 제가 이제 지난번 CT 영상으로 여기 때문에 아마 지금 급하게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 여기를 보면은 신경이 다 눌려가지고 지금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여기 때문에 지금 수술은 반드시 빠르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요 위에
아까 보셨듯이 여기보다는 지금 둘레를 눌렸죠. 완전히 찌부러지. 여기는 그래도 약간 희끗한 거라도 살짝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기는 안 보이는데 그래도 이거보다는 덜 눌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예상하기로는 그래도 지난 재수술 때보다는 그래도 약간 여유는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증상은 사실 2년 전보다 사실은 좀 더 지금이 심각하거든요. 이게 이제 너무 많이 눌려 있어가지고 그런 건지 신경이라는 게 모든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수술하면 완전히 돌아오지 왜 안 돌아오는가? 이거는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금방 보여드렸던 여기도 수술 받은 데거든요. 여기도 수술 받은 데인데 한번 눌렸다가 펴진다 해서 옛날처럼 신경이 지금 위에를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완전하게 하트 모양으로 안 돌아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제가 그렇게 좋진 않은데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게 본래 신경이거든요. 이런 신경인데 이게 모양이 벌써 찌그러지지 않습니까? 한번 찌그러졌다가 완벽하게 돌아오진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증상으로 남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여기서 제가 얼마만큼 옛날만큼 돌아가느냐는 이건 풀어놓는다 해가지고 자동으로 풀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 수술한 사람이 얼마만큼 재활에 목매이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얼마만큼 펴지냐 문제거든요. 이게 여기서는 중추신경은 여기서 보면은, 약간 희끗희끗한 게 나타나거든요. 이렇게 완전하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흰 것들이 보이잖아요. 한번 눌렸다가 펴지면은 이게 이제 죽은 신경이라고 그래요. 이 죽은 신경은 다시는 살아날 수가 없고 이로 인해서 이제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이걸 아직까지 완벽하게 살릴 수 있는 약이나 그런 거는 없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상 이게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은 반드시 그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얘기들 하죠. 이런 문제 때문에 뭐 덜 눌렸을 때 이 정도에서 그냥 수술하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렇게 좀 구조인대 고라라는 게 쉬우면 좋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라는 계속 자랄 수도 있기 때문에 수술 시기를 요런 단편적인 지식 가지고 만약에 그냥 수술 시기 예방해서 수술하면 되지 않냐. 그게 사람 몸이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시기는 의사 선생님들하고 만약에 걱정이 된다면 한 3분 정도 그 대학병원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의견을 듣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환자가 자기 경험담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러죠. 수술 시기가 늦어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의사들이 그런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기 때문에 뭐 생사람을 수술해가지고 뒤에 만약에 진짜 멀쩡한데 뒤에 수술해 놓으면은 당연히 눌리지도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뭐 나아질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니거든요. 수술이라는 게 그리고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재수술을 이제 받아야 되는 데가 여기인데 지금 뭐 우리가 이제 재수술을 쉽게 생각하는데 왜 의사들이 재수술을 거절할까? 이거는 딱 보면 알아요. 가장 먼 게 보시면 여러분들도 지금 영상을 보시죠. 얼마나 지저분한가. 본래 이제 수술 안 받은 데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수술을 안 받은 데를 한번 영상을 보면은, 여기가 고라가 있어요. 여기도 고라가 있죠. 여기서 수술을 하게 되면 이게 구분이 이런 식으로 지금 위치가 아마 비슷한데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여기라고 치고 이런 데를 수술하게 되면은 이 신경막하고 여기하고가 잘 분리가 된대요. 그리고 이게 신경인지 이게 그 뼈인지가 구분이 잘 된대요. 그래서 뒤에 뼈를 잘라내고 요 고라를 제거를 하기가 쉬운데 구분이 잘 되기 때문에 유착도 그렇게 심하지 않고 그런데 이렇게 수술을 한번 해집어 놓으면은 고라가 정말 지저분하게 자라가지고 이걸 떼내려면 이게 고라인지 신경인지 알 수가 없대요. 알 수가. 이게 딱 붙어가지고 이거
지저분하게 붙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잘못 떼다가 이게 신경막은 소위 말해서 어떤 분들은 결합막이라고 해요. 결합막 그 우리 날달걀 같은 경우에 바깥에 보면은 그 결안을 감싸고 있는 얇은 막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막을 떠뜨리지 않고 결안 날개랑 껍데기를 벗기는 게 이 척추 수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수술이 얼마나 섬세해야 되냐면 그런데 여기서는 그래도 이게 보이기 때문에 그나마 날달걀 벗기듯이 벗길 수가 있대요. 그랬는데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 있고 쉽게 해서 우리가 오래된 달걀하고 바로 난 달걀을 한번 삶아가지고 껍데기를 벗길 때 보면 분명하잖아요. 그 벗기가 금방 난 달걀은 금방 삶아도 껍데기 벗길 때 잘 벗겨져요. 삶은 계란도. 그랬는데 오래된 계란을 오래되고 나면은 그게 막이 막 그 유착이 돼 있어가지고 쉽게 벗기지 못하는 거고 똑같은 원리예요. 이게 얼마나 지금 덕지덕지 이렇게 붙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재수술을 한 자들은 그래서 안 받는 거라고 해요. 너무 난이도가 높으니까. 잘해도 본전이고. 왜냐면 이거 잘못하면 신경막을 다 건드려가지고 이게 터져버리면 이게 신경막이 크게 터져버리면 우리는 완전 마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살살 다 벗겨내야 되니까 수술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거죠.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여기 뼈를 보셔도 일단은 모양도 투명하게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건지 안 보이잖아요. 여기만 살짝 제거를 하면 되는데 여기는 지금 무슨 구름처럼 돼 있어가지고 이 구름처럼 돼 있다는 건 이제 고라가 점점 이게 이렇게 흰색으로 변할 거란 말이에요. 더 커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라가 우리가 두꺼워진다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그래서 좀 그게 틀린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구름처럼 옅은 게 계속 짙어지는 것 같아요. 참 고라는 게 알다가도 모르는데 우리가 이거를 좀 더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선명해진 데가 있고 이거 보세요. 희미하게 이게 어떻게 아마 이게 이제 고라 조직일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점점 더 커지면서 자라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고라 관련해서 이 CT 영상과 MRI 영상 가지고 어떻게 이제 수술을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2년 전에는 이제 우리가 감압술이라는 거는 요 후궁뼈만 제거를 하고 별도로 이제 나사로 고정을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수술은 좀 보시면은 이게 이제 제가 밑에는 이제 나사를 박은 거거든요. 보시면은 예, 나사가 보이시죠? 나사를 이렇게 척추뼈에다가 박고 요렇게 여기가 보이는 게 이제 세로로 된 금속이거든요. 금속을 이제 해서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이번에는 아마 수술이 8, 9, 10, 11은 이렇게 뒤에 이제 8번 후궁뼈도 제거를 하겠죠. 제거를 한 다음에 나사를 양쪽으로 4개씩 해서 8개를 받고 이렇게 세로로 고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엔 감압술이 아닌 이제 유압술을 받아야 될 상황이 벌어졌고요. 고라가 그래도 유압을 하면은 좀 덜 자란다라는 게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걷기에 기대서 한번 수술을 받아봐야겠죠. 뭐 이번에 수술 끝나고 나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유압을 한 상태에서 다시 이제 고라가 자랐다 해서 만약에 또다시 재수술 소견이 나온다 했을 땐 상당히 심각해지거든요. 왜냐면은 요렇게 이제 나사를 우리가 받고 있는데 이 나사가 재수술 때는 요거를 다 풀어가지고 제거를 한 다음에 다시 구멍을 뚫어서 그 제거를 한 다음에 다시 고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기존 나사 굵기하고 똑같은 나사를 당연히 박으면 이게 빠져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재수술 때는 이 나사 처음 나사보다 굵기가 굵은 거로 다시 박아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뭐 재수술을 영원히 할 수도 없는 거고 사실 그렇게 나사 박은 거로 재수술은 위에 경추를 제가 한번 받아봤는데
나사 굵기가 굵어지면 그것도 되게 힘들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유압술은 되도록이면 재수술이 되면 안 되겠죠. 좀 안 되길 바라야 되겠고, 이번에는 이제 2년 전 재수술은 그나마 유압을 안 해서 그렇다 치고, 이번에는 이제 유압을 하게 되면 이걸 좀 더 많이 제거할 겁니다. 많이 제거를 해서 어, 잘 버티길 바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처럼 여기보다 더 긁어내면은 더 많이 제거를 하겠죠. 그러면 좀 잘하더라도 제가 다시는 수술 받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좀 해줄 수 있는 의사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